심장은 멈추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영상은 제목을 보고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혹은 나중에 시간 나면 봐야지 하고 그냥 넘기시면 절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생명과 가장 직결된 장기, 바로 심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나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안타까운 후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그때 몸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그냥 체한 줄 알고 참았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나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심장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우리에게 몇 번이고 경고장을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우리가 흔히 겪는 소화불량이나 피로와 너무 비슷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60대 후반의 여성인 김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평소 운동은 귀찮아하고 밀가루 음식을 즐겼던 김정희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명치 끝이 답답하고 꽉 막힌 것처럼 소화가 안 되셨다고 해요. 증상이 3일 내내 지속되었지만 병원에 가보라는 자녀들의 말에도 그냥 급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만 드시고 버티셨죠. 그러다 며칠 뒤 장을 보러 가시는 길에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시술을 받으셔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의료진은 하루만 더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요즘 따라 자꾸 체기가 있네, 가슴이 묵직하네 하면서 병원 방문을 미루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는 뚜렷한 통증이라기보다 애매한 불편함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1시간, 단 10분이라도 빨리 알아채야 하는 심장의 마지막 구조 신호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10분.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보통암이나 치매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응급실에서 가장 긴박하게 다루고 예고 없이 생명을 앗아가는 병 1위는 단연 심근경색입니다. 도대체 심근경색이 뭐길래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심장은 온몸에 피를 뿜어주는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 기계도 작동하려면 연료가 필요하겠죠. 심장 근육이 움직일 수 있게 산소와 영양분이라는 연료를 공급해주는 전용 파이프가 있는데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기름진 음식, 달콤한 간식, 그리고 스트레스와 흡연 등으로 인해 이 혈관 파이프 안에 기름때가 낍니다. 혈관 안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전이라고 부르는 끈끈한 피떡이 생기죠. 이 피떡이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을 탁 하고 막아버리는 순간 그 뒤쪽의 심장 근육에는 피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장 근육이 괴사, 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뜻한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혹은 등산 중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50대, 60대 이상의 질환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30대와 40대 젊은 층에서도 심근경색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잦은 야근, 부족한 수면, 배달 음식 위주의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이 혈관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20년, 30년 더 늙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무서운 건 단순히 사망 위험 때문만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심장 근육이 많이 죽은 상태로 겨우 살아나게 되면 평생 심부전이라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누워 있어도 피곤한 삶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발병이 남은 인생 전체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고 대처해야만 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심장마비 장면을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주 위험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오른쪽 가슴이 아픈데
나는 명치가 채한 것처럼 답답한데, 심장이랑 상관없는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심장 문제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파스를 붙이거나 소화제만 드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장은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지만 심장신경은 우리 몸 곳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뇌가 통증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이 아픈 것처럼 느끼게 하는데요.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명치 통증입니다. 마치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거나 고춧가루를 뿌린 듯 쓰라립니다. 이걸 위장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팔과 어깨 통증입니다. 왼쪽 팔 안쪽이나 어깨가 이유 없이 저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든 것처럼 뻐근합니다. 턱과 치아 통증도 있습니다. 충치도 없는데 턱이 빠질 듯 아프거나 치아가 붕 뜬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 통증입니다. 날개뼈 사이가 찢어지는 듯 하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당뇨가 오래된 분들,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여성분들은 가슴이 찌릿하다는 전형적인 통증보다 숨이 차다, 속이 메스껍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신호조합을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평소와 다른 낯선 통증이 느껴지는데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면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내일 병원 가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왼쪽 가슴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 오늘부터는 싹 지우셔야 합니다. 심장이 멈추기 전 우리 몸은 생각보다 친절하게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 예고편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 이름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먼저 일반적인 협심증입니다. 혈관이 50에서 70% 정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평소 가만히 있을 때는 피가 그럭저럭 통하니까 안 아픕니다. 하지만 계단을 급히 오르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추운 날 갑자기 찬 바람을 쐴 때 심장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니 피가 부족해집니다. 이때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핵심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쉬면 1분에서 5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이건 심근경색 경보가 발령된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90% 가까이 막혀서 피가 겨우겨우 흐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심지어 자다가도 갑자기 가슴 통증이 찾아옵니다. 쉬어도 통증이 잘 사라지지 않고 통증의 강도도 훨씬 셉니다. 의사들은 이 단계를 심근경색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곧 혈관이 완전히 막힐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기준을 딱 정해드릴게요. 가슴이 아픈데 쉬니까 5분 안에 괜찮아진다면 협심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장 119를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 내로 반드시 순환기내과 외래 진료를 예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쉬어도 통증이 안 없어지고 가슴 통증이 20분이나 30분 이상 지속되면서 식은땀이 나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든다면 이건 급성 심근경색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본인이 운전해서도 안 되고 가족 차를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즉시 119를 부르세요. 구급차 안에서 응급 처치를 받으며 이동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체했겠지, 담이 걸렸겠지 하며 손을 따거나 소화제를 드시는 동안 심장 근육은 돌이킬 수 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가슴 통증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무조건 병원이 정답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약을 처방받으시죠. 그리고 안심하십니다.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약은 관리해주는 도구일 뿐 혈관을 청소해주지는 못한다고요. 약은 수치가 더 나빠지지 않게 누르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고 결국 혈관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 안 들이고 혈관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가성비 습관은 무엇일까요?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하얀 맛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흰 쌀밥, 흰 밀가루빵,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 이런 정제 탄수화물과 단순당은 먹는 즉시 혈당을 치솟게 하고 혈관 내벽에 염증을 만듭니다. 거창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밥 공기에서 2숟가락만 덜어내세요. 빵이나 떡이 먹고 싶을 땐 딱 절반만 드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소나 두부, 계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 작은 덜어내기가 혈관 염증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심장이 나 일하고 있어 라고 느낄 만큼 걸으세요. 하루 만보 걷기 너무 부담되시죠? 시간보다는 강도가 중요합니다. 산책하듯 천천히 걷는 건 기분 전환에는 좋지만 심장 강화에는 부족합니다. 하루 딱 10분에서 20분, 옆 사람과 대화하기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빠르기로 걸어보세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확 돌고 혈관 탄력성이 회복됩니다. 헬스장 안 가셔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집 앞 공원을 조금 빨리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잠들기 90분 전 스마트폰 금식을 하세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 뇌와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밤새 혈관이 조여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잠들기 1시간 반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심장이 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습관 딱 3개월만 해보세요. 다음번 병원 방문 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체한 줄 알고 참다가 응급실에 오셨던 60대 여성인 김정희 씨 기억나시죠? 시술 후 건강을 되찾은 그분께서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꿔서 심장 눈치 좀 보면서 살아야겠어요. 걷기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손주 대학 가는 거 볼 때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요. 우리 몸, 특히 심장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나쁜 습관을 하나만 줄여도 심장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보답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다, 요즘 자꾸 숨이 찬다라고 말하면서도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고집 센 남편, 혹은 소화제만 달고 사시는 부모님, 늘 피곤해하는 친구.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겁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이 좋아서 보낸다라는 가벼운 안부 인사와 함께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어떨까요? 하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이상 100세 충전이었습니다.